시청자 여러분, 국민의힘에 4명의 정치적인 바보들이 있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번에 다시 당선에 성공한 안철수 의원, 그리고 불출마를 선언한 김웅 의원, 그리고 이번에 선거에서 낙선한 평택의 유의동 의원, 종로의 최재형 의원, 4명 의원들의 공통점은 서울 수도권이라는 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안철수 의원은 전당대회 대표 출마를 사실상 포기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최상병 특검법에 찬성을 하는 이런 엉성한 정치적인 선택을 가지고 어떻게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되겠다고 출마를 할 수 있겠습니까? 당원들이 그에게 표를 제대로 던지겠습니까? 저는 안철수 의원이 출마를 포기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김웅 의원은 의원 생활 4년 내내 이상한 논리로 약간 비정상적인 여러 가지 활동을 해온 유승민 계입니다. 평택의 유의동 의원은 이번에 낙선을 했는데 역시 유승민 계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정책위 의장까지 맡았던 중진 의원이 이 정도로 정책인 판단력이 한심한가, 정말이지 이게 국민의힘의 수준이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안철수, 김웅, 유의동 세 사람은 무슨 아주 통속적인 논리를 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 그 어머니의 심정을 헤아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신빠조의 논리, 국회의원이라면 절대로 사로잡혀서는 안 되는 그런 신빠조의 논리, 어떤 이 국가 사회의 어떤 사법 시스템이 돌아가는 것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 야당이 왜 이런 특검법 공세를 하는가에 대한 정략적 판단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제가 볼 때는 세상 물정을 모르는 대표적인 세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종로의 최재형 의원은 이번에 낙선을 했는데, 최재형 의원이 반대를 찬성을 하는 이 논리는 다른 세 사람과는 좀 다릅니다. 그런데 역시 제가 판단할 때는 정치판의 물정을 잘 모른다. 제가 조목조목 왜 최재형 의원의 논리가 잘못됐는가를 반박을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특검을 당당하게 받고 민생 입법이나 원구성 등에 대한 협치를 요구한다면 공정과 상식을 지키고 국익을 위하는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전국의 주도권을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거는 야당의 생리를 전혀 모르는 아주 순진한 생각입니다. 지난번에 그 영수회담에서 보여줬듯이 이쪽에서 무슨 협치니 이 통합이니 상생이니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 사실상 야당은, 특히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조국이라든가 이런 야당은 속으로 콧방귀를 낍니다. 그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고 원칙과 상식을 포기하고 밀리는 모습을 보이면 완전히 코가 꿰게 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됩니다. 이번에 특검법에서 그런 식으로 약한 모습을 보이면, 자,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라든가 기타 등등 무슨 양곡관리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법안 입법 폭주에 속수무책으로 밀리게 됩니다. 야당의 생리를 전혀 모르는, 영수회담과 전후에 그 후에 야당이 어떻게 하는가를 제대로 지켜보지도 못했는데 전국의 주도권을 가져온다고요? 정말 이제 핫바지에 바람 새는 소리입니다. 정부 여당이 무언가 아직도 감추려고 특검을 거부한다는 정치적 부담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자, 이 말은 이제 약간의 일리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경로설에 관해서 대통령이 경로했다라는 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어떤 증언과 녹취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뭐 이 적지 않은 국민들이 생각을 할 때 대통령이 자신이 경로했다는 사실을 그동안 숨겼고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 자신의 경로가 수사 외압의 직접적인 동기가 된 것 아니냐라는 것으로 몰릴 것 때문에 특검법을 거부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이 주장인데 일부 이제 국민들에게는 이런 선동적인 논리가 먹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교하게 우리가 따지고 보면 대통령이 경로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대통령의 경로가 박정훈 수사단장에게 이것은 저렇게 고치라라고 한 것에 계기가 됐는지 여부는 특검을 하지 않아도 공수처가 쉽게 밝혀낼 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도 그런 무슨 증언이라 녹취록이 나왔다고 공수처 쪽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것은 특검과 공수처 사이의 차이를 설명하는 아무런 논리가 되지 못합니다. 자, 또 이런 논리, 만일 공수처에서 위법이 있었다는 점까지 밝혀낸다면 공수처 수사 후에 특검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켰으니 특검을 반대한 것이 옳았다고 지지하는 국민보다는 무언가 감추려고 특검을 거부했었다고 비난하는 국민이 훨씬 많을 것이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도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공수처가 만약에 그런 사실을 밝혀낸다면 역시 공수처 수사를 하기를 잘했다. 수사가 미진하지 않구나. 특검을 할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한 논리 아니겠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독소조항 관련 문제입니다. 특검을 야당이 추천하지만 대한변협이 추천한 4인 중 2인을 추천하는 것이지 야당이 마음대로 추천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도 굉장히 순진한 논리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원장 출신이고 대법관 출신이 시청자 여러분, 야당이 대한변협이 추천한 4인 중에서 야당이 2인을 추천을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야당이 2인을 추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국민의힘이라든가 대통령실이라든가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1도 없습니다. 사실상 형식적으로 야당이 최종적으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야당 추천 2인 중에서 한 명만을 고를 뿐입니다. 박근혜 특검처럼 시청자 여러분, 이 네 명의 정치적 바보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